어디서나 쓸만한 사람 이상 되기 10가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쓸만한 사람 이상은 되어야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어려서는 가정생활을 거쳐 성장하면서 학교생활, 군대나 직장생활 등의 조직의 일원으로 사연과 곡절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른 생활과 일탈도, 성실한 책무와 안일무사한 무책임의 장단점을 학습하며 일깨운다. 이런 생활에서 인정도 받고 책망도 받으며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숱한 삶의 경험을 쌓는다. 그 규모와 상관없이 영리나 비영리의 어떤 공동체든 꼭 있어야 할 사람, 쓸만한 사람 있으나 만화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아는 것이 힘이다로 잘 알려진 귀납적 방법론을 제시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개미, 꿀벌의 세 부류가 있다고 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만 생각하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가 땀을 흘렸으니 나만을 위해 쓰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며,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 함께 나누어 갖자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 나는 거미형 부류인가? 개미형 부류인가? 아니면 꿀벌형 부류인가? 나름대로 어느 부류든지 의미는 있지만 자신을 감성적인 평가를 넘어 실제 꿀벌형 부류에 가까운 자신으로 변화한다면 삶에 두루두루 유익하다. 우리가 사람을 겪다 보면 처음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람이 차츰 알아갈수록 진국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인재로 주목받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에 실망하여 외면받는 사례도 접한다. 만약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결여된 사람과 일은 조금 뒤처지는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 중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가 물으면 공통적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개인기가 아닌 팀워크의 상하좌우전 후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그 누구는 조직의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가 하면 꾸지람과 미움을 받고, 동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살아있는 사람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며 정든 좋은 사람도 미워하며 chân 얄미운 사람도 되면서 스침과 만남의 인연을 만들어간다. 이때 은인과 악연의 은원관계를 맺으며 삶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감정이 작용하며 평생을 이어진다. 가족과 있는 시간 못지않게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 생활이 즐거움과 보람이면 행운이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인연이 업무적으로는 물론 업무 외적인 인간관계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축복이다. 더군다나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에 넉넉한 내용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다. 이런 꿈터, 삶터이고 일터인 직장이라면 그런 직장 생활이야말로 큰 보람이며 행운과 행복이기에 감사가 넘치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직장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 내가 만약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쓸만한 사람 이상은 되고자 힘써야 마음이 한결 편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긍정 에너지로 충만한 각오와 다짐에 스스로 가슴 벅차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참 좋은 꿈들이 이뤄질 것이란 확신에 충만해 있다. 무슨 일이든지 꼭 긍정의 에너지만을 증폭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은 신나고 반복은 새롭고 새 일은 자신감으로 해내겠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잘 될 것이란 신념으로 극복하겠다. 어떤 경우든 열정, 집념, 끈기의 삼박자를 신나게 맞춰가겠다. 순수함과 성심으로 오직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힘쓰겠다. 덕, 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가 정성스럽게 채우겠다. 자기 향상을 위한 담금질이라면 자원하여서 기쁘게 해내겠다. 멀리 보고 꿈을 이룰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 자세로 매진하겠다. 겸손하고 감사하며 필요한 새 사람으로 늘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런 생활을 막연히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실행하면 쓸만한 사람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 어떤 부모에게 진정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는가?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한결같으므로 어디서나 사랑받고 예쁨과 귀염받기를 바랄 것이다. 어디서나 예쁨과 귀염받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게나. 이 말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살아생전에 변함없이 주신 덕담이었다. 덕분에 이 말을 되새기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하나같이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빌고 바라고 원할 것이다. 그 은혜에 보은하는 건 당연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디서나 꼭 쓸만한 사람 이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로 살아가야 한다. 괜히 어설프다고 핀잔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만 움직이면 충분히 칭찬받기에 합당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누구라도 귀하고 소중하다. 일을 놓고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누구에게라도 손가락질 받고 푸대접이나 무시당할 인간의 가치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정도가 그 도를 넘는 세태라 씁쓸하다. 그래서 더 굳세게 자기 강점과 장점 발휘로 당신은 쓸만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은 오래 참기만 한다면 결국은 시차는 있을 망정 기어코 뜻을 이루기 마련이다. 예전에 군대 생활에서 초등학교 나온 선임병사가 명문대를 나온 졸병보다 실력이 훨씬 월등한 것을 보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누구든지 할 의지만 있으면 처음에는 미약하나 갈수록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차츰 창대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할 의지가 없으면 좋은 조건일지라도 의미가 없다. 어떻든지 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처음에 미숙하다고 조금도 기죽을 이유가 없다. 그 누구라도 초보자는 다 어리숙하고 느려 터져서 애간장을 태우기 마련이다. 괜한 객기로 난 왕년에 이랬다는 마치 슈퍼맨 같은 얘기는 뻥이니 그러려니 하고 웃어넘기면 된다. 21세기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주특기를 제대로 찾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이 좋아서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정, 집념, 끈기로 인정받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다만 그런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 못 찾아 아직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업신여김과 푸대접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부단히 갈고 닦아 쓸만한 사람으로 낙점받아야 한다. 오직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한 온 마음을 쏟아 실행한다면 쓸만한 사람을 넘어 그 어딘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진국 같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